입니다. 늘 금요일만 되면 주말을 좀 앞두고 위험을 좀 피하자라는 심리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는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미국 증시는 닷새 만에 하락하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 시장은 이틀간 시원하게 달려졌지만 그의 영향인 건지 오늘 사흘 만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다른 증시들도 좀 약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중요한 건 이게 브레이크인지 아니면 쉼표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판단해 보시죠. 오늘의 관전 포인트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매크로 이슈 안에서는요, 노이즈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이 실적으로 조금은 포커스를 맞춰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의 실적으로 연휴 이후에 반도체들이 움직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으로 2차 전지도 분위기가 바꿔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닝 쇼크냐 아니면 어닝 서프라이즈냐, 이런 리포트들에 따라서도 주가들의 움직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실적도 공개가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실적 시즌을 대비해야 되는지 이분과 함께 또 풀어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기대감을 좀 주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서 그럴까요? 불확실성이 높긴 해도 그래도 솔솔 이제 이 산타랠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또 벌써 연말이 다가왔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계절적으로 4분기에 뉴욕 증시에서는 상승한 경우가 80%가 된다라고 합니다. 산타랠리를 앞두고 이제 10월부터는 주식시장이 상승 분위기로 접어든다라고 보는 건데요.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좀 나와주길 바라는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통상 5월에 팔고 떠났다면 지금은 돌아와야 하는지 그 부분도 좀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랠리를 끌어갈 섹터가 뭔지 제일 궁금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랠리를 끌어갈 섹터 바로 첫 번째로 그 중심에 서 있죠. 반도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저점에 대한 이야기는 1년 전 그리고 2년 전부터 저희가 좀 들어왔던 이야기인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약했지만 반면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팔고 SK하이닉스는 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정말 턴어라운드가 맞나 싶기도 하고요. 다만 또 중소형주 안에서는 강한 모습을 또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어서 많이 헷갈리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찐 수혜주에 대한 전략 저희가 오늘 필살기와 함께 준비했으니까요. 꼼꼼히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빠르게 움직임을 보여주는 특징주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초전도체와 관련한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자릿대 상승을 보여준 LS그룹주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LS 전선 아시아가 베트남과 해저 케이블 사업을 확대하는 이런 MOU를 체결한다라는 소식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초전도체 섹터에서 시세가 좀 빠지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LS전선은 최초로 지금 초전도 케이블을 개발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김진욱 멘토님이십니다. 우리 멘토님께서는요, 10월에 정말 힘들었는데도 이번 주에 세 개의 종목을 업데이트해서 와주셨습니다. 위더스 제약 7.69%로 당일 수익으로 또 가져와 주셨고요. 시큐레이터 이길 수익입니다. 12% 수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EV 첨단 소재는 오늘이었죠. 역시나 당일 단타로 8.48%의 수익을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가져와 주셨습니다. 정말 지난주와 비슷하게 또 수익을 가져와 주셨는데요. 지난주에도 카나리아 바이오, 알테오젠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까지 또 3개의 종목을 가져와 주셨는데, 이번 주도 역시나 3개의 종목으로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서도 와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빠른 수익을 정말 9월과 10월에 꽉꽉 채울 수 있는지 저희가 오늘 다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하나도 놓치지 마시라고 저희가 유튜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어디서든지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진욱 멘토님과 함께 이번 주 잘 마무리하고요. 10월 어떻게 또 헤쳐나가야 되는지 벌써 10월 중순입니다. 산타랠리를 기대해봐도 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오락관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일 김진욱 멘토입니다. 자, 오늘 국내 시장 좀 아쉬웠죠. 네. 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상회를 하면서 국내 시장까지 영향을 받았던 이런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시장이 좀 조정이 왔지만 아무래도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됐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테슬라,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빅테크 기업들의 3분기 어닝 시즌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지금 좀 조정을 받은 만큼 재차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그 미국 CPI도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현재 지금 국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반도체 섹터들의 흐름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흐름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주식 매매를 하면서 좀 아셔야 될 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 개인 종목을 매수를 하는 그 타이밍도 사실은 시장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종목 선정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종목 하나로는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먼저 잘 파악한 이후에 개인적으로 개인 기업, 개인 종목을 보유하신다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0월달 증시 체크포인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주일 정도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이 지금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시장에 큰 영향 그렇게 안 주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는 시장에 영향을 줬죠. 왜냐하면 이제 유가가 아무래도 폭등을 하다 보니까 유가가 올라간다는 건 아무래도 이제 다음 달에 있을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악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 영향을 줬지만 지금은 사실은 큰 영향은 사실은 그렇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유가 관련주가 굉장히 폭등을 했었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방산주도 마찬가지로 폭등을 했었고 좀 이거 종목 좀 말씀드린 흥국석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고점을 계속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자, 그리고 이거죠.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2조 원대까지 나와주면서 직전 분기에 비해서 거의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면서 시장이 좀 최근에 조정이 왔다가 반등이 다시 오나 했지만 바로 어제죠. 어제 이제 기존치가 이제 예상치가 3.6이었어요. 3.6이었고 어떻게 보면 예상치가 3.6이고 실제치는 3.7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번 달에 있었던 이전치랑 동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동일한데 예상했었던 게 3.6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악영향을 줬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커플링 보이면서 개파락 이후에 마찬가지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수당 청구 건수도 마찬가지로 예상치까지 하회를 했습니다. 예상치 하회하면은 결국에는 아직까지 미국이 견고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다음 달 초에 있을 미국 기준금리에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한 번 더 인상이 될 경우는 시장에는 좀 변동성이 좀 클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다행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 조정이 왔었던 만큼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폭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국내 시장도 지금 조정 받은 만큼 가파르게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요소는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번 달 말에 있을 PC 물가 지수랑요. 그다음에 11월 2일이에요. 한국 시간으로. 11월 2일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하냐, 동결을 하냐. 이 차이만 좀 우리가 시장의 체크 포인트를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도 결국에는 갈 종목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공략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조정 시장이나 혹은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좀 궁금하시다. 이런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상치보다는 높았던 CPI의 발표로 조금 흔들리는 시점을 맞이하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다음 주 시장 중에 테슬라 등 뭐 빅테크 기업들의 어닝 시즌이 또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에 맞춰서 또 다시 한번 훈풍이 불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봐 주셨는데요. 오늘처럼 조금 힘들었던 시장 안에서도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대로 포트폴리오에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수익을 실현해서 와 주셨는데요. EV 첨단 소재 오늘 당일 단타로 8.48%를 실현해 주셨고 시큐레터는 12% 이 길로 실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더스 제약도 같은 날이었죠. 7.69%또 당일로 실현을 해 주셨고요. 그 위로도 모든 종목들이 뭐 진입일, 청산을 잘 보시면요. 정말 짧고 보유 기간이 당일 이 길이 정말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지 지난주부터라도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요. 정말 이번 주에 좀 더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들어봐야겠죠. 어떻게 이렇게 가져오실 수 있었는지. 멘토님, 네. 아니 지난주에도 3개 종목을 또 단타로 또 가져와 주셨는데 네네. 이번 주도 3종목을 단타로 가져와 주셨어요. 네네. 근데 또 종목들을 보다 보면은 제약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정말 뭐 또 보안 관련주도 있고 네. 이렇게 정말 다르게 또 가져와 주셨는데 남들이 잘 안 하는 종목을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지 좀 더 그 탄력도 더 큰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거 캐치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이런 종목을 매수 진입을 했고 매도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그것도 좀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나 이런 테마주 쪽 위주로 상승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주요 섹터들, 시장을 이끄는 이런 반도체 섹터나 2차 전지 섹터들이 약세를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쏠리는 거는 이런 뭐 제약이나 혹은 이런 유가 이쪽에 대해서 이런 테마주가 좀 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익률표도 잠시 보시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겠지만 제약 바이오도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도 있고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수익을 냈었던 종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위더스 제약입니다. 자,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뭐 당연히 아실 거고요. 이게 탈모 관련주로도 테마로도 좀 엮여 있어요. 탈모 관련주인데, 자, 기존에 이제 임상 1상 2상까지 맞춰 놓고요. 그래서 이제 탈모 치료 주사제가 이제 IVL 3001 임상 3상을 진행한다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하면서 시장의 하락장에도 이런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진행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이제 재료가 좀 붙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걸 좀 이제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자, 경구용 치료제가 있고 주사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주사제로 인해 갖고 3상을 진행하고 있죠. 자,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장점이 더 많은 게 주사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 자,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이렇게 먹어야 돼요.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주사제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주사를 맞는 게 아니고 한 달에서 약 한 3달 정도의 주기적으로만 맞게 된다면 탈모 치료 주사제가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강을 챙기실 분들도 있겠지만 매일매일 약을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한 달이나 뭐 3달에 이렇게 한 번씩 분기적으로 가갖고 주사를 맞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3상까지 진행이 이제 통과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 상승 모멘텀은 더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주사제에서 변형을 시켜갖고 지금 이제 지금 임상 상상을 하고 있는 이 IVL 3001 주사를 변형을 시켜서 품목 허가에 넣게 되면서 이렇게 바로 실생활을 쓸 수 있게끔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라서 좀 이런 기대감이 좀 있고요.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바로 되게 된다면 실적까지도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큰 재료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속적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료는 여기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 좀 잠시 보시게 되면
기존에 이제 시장이 많이 빠져주면서 마찬가지로 하락장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존에 저점을 한번 만들고 나서 한 번 더 무너지진 않았고 거의 쌍바닥이죠. 쌍바닥 한번 만들고 나서 이 6,000원 라인을 한번 지켜주면서 기존에 있었던 이 7,000원 이 매물대까지 다 소화하면서 한 번에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10,000원 부근인데 이 10,000원 부근이 기존의 저항이었어요. 근데 바로 저항 없이 한 번에 돌파를 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종목에 대해서 그냥 돌파를 했다고 따라간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들어갔었던 거는 단타로 들어갔기 때문에 짧게 보유하고 수익을 더 극대화시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3분봉입니다. 3분봉이고 기존에 있었던 요 라인에서 이 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다가 저항이 되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지지받고 저항이 되고 이 저항을 돌파하게 된다면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돌파하는 이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진입했었던 이 라인에서 지지 라인에서 돌파를 하고 수익을 약 한 8% 정도 챙겼던 모습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더스 제약이란 이런 상승 모멘텀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저희가 이제 진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식이라고 하면은 내가 저렴하게 사서 최대한 비싸게 파는 게 내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저 김진욱 멘토와 함께 한다면 충분하게 계좌에 빨간불을 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시큐레터죠. 자, 시큐레터는 이제 보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안 관련주고 주로 이제 하는 거는 악성 코드 분석이랑 탐지 이런 걸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여기 이제 대표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안랩 출신이에요. 안랩 출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안랩 출신에서 직책이 있었던 분이시기 때문에 나와서 이제 대표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자, 최근에 이제 저희 우리나라가 이제 IT 강국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랑 유럽이랑 사우디까지 진출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재료만 보더라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거는 바로 아마존이죠. 아마존 웹 서비스. 이메일에 대해서 이제 보안 클라우드 서비스를 등록을 했어요. 보통 이제 이런 해킹이 되는 경우가 이메일 왔었을 때 한 70에서 한 80% 정도 이제 이메일이 송신이 됐었을 때 그걸 클릭하는 순간 한 70% 이상은 해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서 이 이메일 쪽에서 보안 클라우드를 세팅을 해줬고, 자, 그리고 한 얼마 전에 이제 한번 나왔었죠. 바로 아마존이 2027년도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클라우드에 약 6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한다는 소식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시큐레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아마존 웹 서비스에 이 이메일 보안 클라우드를 깔아줬기 때문에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날 대장주로 부각이 됐었죠. 자, 근데 시큐레터 같은 경우도 이제 데이 트레이딩을 한 게 아니고 기존에 좀 저점에서 저는 좀 잡았다 생각해요. 자, 저점에서 잡고 나서 한 이틀 정도 보유하고 나서 수익을 챙겼던 모습인데, 시큐레터 잠깐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이 15,500원 라인이 좀 중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5,500원이 기존에 좀 강한 지지 라인이었어요. 지지 라인이었는데 이 15,500원이 무너지면서 다시 반등이 왔었을 때 다시 저항이 됐죠.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은 서로 반대 방향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5,500원을 계속 지지받다가 이 15,500원을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15,500원을 지지받는 거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매수를 같이 따라 들어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로 인해서 한 이틀 정도 보유하고 한 12% 정도 수익까지 났었던 모습입니다. 아무리 이런 재료들이 좋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기술적 분석으로 같이 부합하게 된다면 수익은 더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청자 여러분들은 뉴스만 보고 따라가는 매매를 했을 경우 굉장히 빨간불보다는 파란불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재료가 있더라도 항상 기술적 분석을 같이 한다면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데이 트레이딩 했었던 오늘 EV 첨단 소재죠. 다 아시겠죠, 2차 전지 관련준 거는 당연히 아실 거고요. 최근에 있었던 이런 이슈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광산의 지분을 취득을 했다. 자, 취득을 하면서
한번 시장 그 당시에 이제 시장도 같이 올랐었기 때문에 한번 탄력을 받았었던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연성회로 기판이죠. 이거를 양산분 출하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2차 전지와 같이 묶여가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로 인해서 이제 2024년도에는 이제 매출의 본격화로 가능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수급이 좀 굉장히 중요했어요. 수급 같은 경우가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가 7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순매수를 연속 지지를 하면서 계속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까지 같이 포착이 됐습니다. 잠깐 보시게 되면 자, 상승 이후에 마찬가지로 계속 시간 조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최근 이제 10월 달에 들어서 외국인이 계속 7거래 연속 순매수를 하면서 계속 이제 바닥을 좀 지켜주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었어요. 자, 요 라인이 한 3,500원 정도 됩니다. 3,500원 정도 됐었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들어가서 이제 봤었던 거는 마찬가지로 이 4,000원 라인이죠. 기존에 저항이었던 이 4,000원 라인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돌파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돌파하는 순간에 저희가 추격으로 같이 매수를 하면서 충분하게 수익을 더 극대화시켰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 수익 같은 경우는 데이 트레이딩을 한 8% 정도에서 한 9% 정도 수익이 났었고, 뭐 더 크게 나신 분들도 계시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결국에는 갈 종목이 간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주요 이런 섹터들이 간다는 것보다는 이런 테마주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기존에 이런 뭐 반도체 섹터나 이타전지 섹터를 들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계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부터 이제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어닝 시즌이 시작됐었을 때 긍정적으로 이제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된다면 국내 시장 마찬가지로 커플링 보이면서 상승폭 따라갈 거고요. 자, 그럼 보유 종목 중에서 이런 반도체 섹터나 2차 전지 sek터를 들고 계신 분들은 그럼 나 언제 팔아야 돼? 아니면 나 지금 당장 사도 돼?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노란톡에 들어오신다면 제가 충분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꼭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진영 멘토님의 수익 리뷰를 보다 보면요, 분 단위로 차트를 가져와 주셔서 어떻게 저기서 또 차점을 잡아 주셨을까 정말 놀랍기만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세 종목 리뷰를 먼저 들어봤는데요. 위더스 제약은 이번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11일에 들어가셔서요, 같은 날 7% 넘는 7.7%의 수익 매도해 주셨고요. 시큐레터는 전날 진입하셔서 2길로 11일에 무려 12%의 수익 가져와 주셨습니다. 또 EV 첨단 소재는 오늘이었습니다. 8.48%를 오늘 당일 단타로 무려 일주일 만에요. 데이 트레이딩만으로 며칠 사이에 30% 가까운 수익을 또 업데이트해 주셨는데요. 이슈와 수급 모두 중요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수급을 또 따라가야 하고 이슈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 또 이제 어닝 시즌 맞춰서 반도체 2차 전지도 움직일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요. 그런 움직임 좀 따라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방송 끝나고 7시 15분부터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방송에서 다 못다한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멘토님과 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공부를 조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특징 섹터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멘토님, 네. 초전도체 섹터도 가져와 주셨는데 사실 요즘은 조금 시들었나 싶기도 하고 아닌가? 예. 네, 근데 많이 들었죠. 네. 네, 근데 이거를 또 특징 섹터로 가져와 주셨다라는 거는 단타로 좀 노려볼 만한 그런 섹터로 보시는 거예요? 단타도 괜찮지만 사실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언제 매도해야 될지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매수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이런 매도 타이밍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설명드리고, 오늘 네. 갔었던 이유가 사실은 초전도체 네. 때문에 간 게 아니라서 한 번 더 좀 네. 설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종목에 뭐 관련 주로는 또 묶여 있긴 하지만 또 다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슈와 함께 두 종목도 리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에서 좀 간단히 좀 설명드릴 거고요.
자, 오늘 LS 그룹이죠. LS 네트워크스인데, 자, 초전도체 관련주입니다. 초전도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AI나 이런 뭐 자율주행이나 로봇 같은 경우는 먼 미래가 아니에요. 이제 굉장히 가까운 미래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실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전기차도 저희가 이제 2025년도부터는 내연차를 안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미래가 아닌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재료는 굉장히 좋죠. 모멘텀 살아있고 다 좋은데 너무 멀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무리 이런 주가가 선방향이 된다고 하겠지만 너무 먼 미래이기 때문에 이런 초전도체 관련주보다는 사실은 좀 더 가까운 미래에 있는 이런 섹터를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LS 그룹이죠. 오늘 네트워크스나 마찬가지로 LS 그룹 자체가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었고, 자,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LS 전선이죠. 자, LS 전선이 마찬가지로 이제 최초로 차세대 초전도 케이블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전에 한번 이슈가 한번 됐었던 종목이었어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LS 그룹 자체가 전체적으로 올랐었기 때문에 뭐 한 종목만 당연히 오른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그걸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LS 전선 같은 경우가 이제 1,500억을 투자를 하면서 해저 케이블 설비를 확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에 있는 강원도에다 이제 1,500억 정도 투자를 하면서 최근에 한 번 더 이슈가 됐었고, 그래서 LS 전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그냥 해저 케이블이다라고 시청자 여러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LS 네트워크스뿐만이 아니고 LS 그룹 같은 경우도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해저 케이블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을 때 LS 전선만 보시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LS 그룹을 통으로 같이 보게 된다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있었던 건 이거죠. 베트남, 오늘이었죠. 베트남에서 이제 PTSC 같은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기존에 뭐 에너지 쪽, 그다음에 이런 해저 케이블을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트남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해저 케이블 사업을 협력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MOU 체결이 되면서 오늘 이슈가 됐습니다. LS 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올라갔었고, LS 그룹 전체가 같이 올라가는 모습까지 됐었고, 자, 이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좀 기대해야 될 건 기대감이에요, 마찬가지로. 실적 기대감과 이제 글로벌 진출, 이 두 가지에 대한 이런 기대감으로 오늘 모멘텀이 좀 상승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보면 이런 차트를 보기 전에 거래량을 좀 먼저 봐셔야 될 게, 거래량이 그냥 없는 종목이었어요, 그렇죠? 자,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이걸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거래량이 없다가 이제 좀 이슈가 한번 터지면서, 거래량 한번 터지면서 주가 연속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마찬가지로 빠져주면서 이제 하락하고 나서 시간 조정 이후에 오늘 이슈가 한번 나오면서 빵하고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근데 오늘의 이제 LS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이 캔들이 지금 이 녹색 선인 이 61선을 돌파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이 61선을 지켜주느냐, 지켜주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한 번 더 재차 빠질 수가 있고, 그리고 지켜준다면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실적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실적하고 이제 수급을 좀 볼 건데요. 자, 수급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기관이 소량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 외인 같은 경우도 이제 소량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은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자,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도 이후에 영업이익이랑 이제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보고 있다가, 자, 2021년도부터 이제 흑자를 전환한 모습이 됐고요. 뭐 매출, 이런 실적이 뭐 큰 폭으로 뭐 우상향한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급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리고 실적도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없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보다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충분히 제 도움을 받아 가신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DIT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섹터로 좀 묶인 건데, 뭐 반도체도 묶여 있고, 2차전지 묶여 있고, 자, OLED 묶여 있는데, 자, 이제는 이제 반도체랑 2차전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두 가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 OLED이기 때문에 OLED로 해서 관련적으로 좀 많이 부각이 됐었던 모습이고, 지금 반도체, 이 2차전지 이 두 가지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좀 말씀드릴 게 이제 국내에 이제 수입하고 있었던 90% 정도를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SiC 전력 반도체인데 이거를 이제 DIT가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큰 폭으로 계속 상승했었던 모습이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 거래 SK 하이닉스죠. SK 하이닉스에 이제 150억 규모 반도체 제조 장비를 수주를 하면서 한 번 더 부각이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HBM 소외주로 부각이 됐는데, 자, 우리가 미래 먹거리 같은 경우가 많잖아요. 뭐 자율주행, AI,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건 뭐 로봇도 있지만 AI도 있지만 이 AI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게 뭐 이런 뭐 기판도 있겠지만 바로 이 HBM입니다. 결국에는 이 HBM 말 그대로 이런 AI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SK 하이닉스의 150억 규모 반도체 제조 장비를 수주를 하면서 부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었고, 자, 차트를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런 하락장에도 이런 갈놈은 간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하락장에도 결국에는 갈놈은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에요. 거래량도 보시면 기존에 이제 저점을 한번 다지고 나서 빵빵 터지죠. 8월 달부터 빵빵 터지고 10월 달도 빵빵 터지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점 한번 만들고 나서 우상향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DIT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이렇게 따라간다는 것보다는 조정이 한번 왔었을 때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언제 들어가야 돼? 이거 타이밍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주식은 우리가 저렴하게 사서 이제 비싸게 팔던가 저렴하게 사서 아니면 적정 주가에만 팔아도 계좌에 빨간물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더 좋은 종목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약 2,300개 정도의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고, 제가 이따가 이제 방송이 끝나고 7시 15분쯤에 무료 방송에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런 종목뿐만 아니고 이런 특징주뿐만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보유 종목이나 혹은 앞으로 들어가야 될 종목들, 시장이 하락장이어도 앞으로 갈 종목들, 이런 종목에 대해서 제가 쭉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무료 공개 방송에 이따 들어오셔서 도움을 좀 받아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특징주로 두 가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LS 네트워크스였는데요. 초전도체보다는 LS 전선아시아 이슈로 움직였는데 올라갈 때 그룹주들이 같이 또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다음에 또 상승이 왔을 때는 멘토님과 함께 꼭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DIT였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이 왔을 때 공략해보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좋은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인지 그리고 어떤 섹터에서 찾아야 되는지 잠시 후에 저희 방송 끝나고 7시 15분에 시작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요 다 또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거기서 조금 더 많은 힌트들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필살기 종목이 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섹터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멘토님, 네. 시황 짚어주실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다음 주에 어닝 시즌 또 기대감 포인트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기대가 많이 되는 쪽을 가져와 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디예요? 그건 이따가 제가 7시 15분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반도체 말씀드리도록 아니에요? 하겠습니다. 혹시? 반도체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굉장히 좀 여러 개 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을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당황했습니다. 같습니다. 저는 반도체라고 말씀해 주실 줄 알고. 너무 뻔하지 않나요? 좋습니다. 역시 네.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럼 그 중에 하나, 반도체 한번 이 시간에 풀어볼게요. 네, 당연히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도 있지만 네. 반도체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관심 섹터 당연히 반도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내 시장의 2차 전지나 반도체 섹터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근 이제 삼성전자도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넘겼죠. 직전 분기 3배 이상을 넘겼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바로 삼전이죠. 삼전 3분기 영업이익 2조 4천억 원. 직전 분기 3배고. 하지만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는 그렇게 오르진 않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락장에도 이 정도의 조 단위의 매출을 또 마찬가지로 이뤘었고, 추가적으로 이제 LG전자도 1조 원 가까이 영업이익이 났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3분기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고,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말에는 이제 산타랠리 스타트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항상 주식은 선방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선방형에 대해서 주가를 미리 잡아 놓는다면 훨씬 더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나 뭐 AI, 자율주행, 뭐 기타 등등등 이런 고성능 반도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플리칩 반도체 이런 기판 같은 경우가 굉장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제 결국에는 공급과 수요의 이런 차이인데 공급보다 이제 이런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플리칩 고성능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이런 고성능 반도체에 대해서는 연평균 이제 5.6%가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2028년도까지는 약 한 65억 달러 정도까지 이제 시장이 커질 것으로 지금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도체 굉장히 중요해요. 반도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이런 뭐 플리치 기판이나 이런 고성능 반도체, 이런 AI 쪽에 들어가는 이런 고성능 반도체가 아마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공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실적과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섹터 중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 이제 뭐 기업도 종목에 대해서도 하나 좀 말씀드리면 최근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확장을 위해서 한 300억 정도 투자를 하면서 공장을 같이 부지를 매입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반도체 섹터는 당연히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우상향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좀 가지고 나왔었던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종목 같은 경우는 기가비스입니다. 기가비스 종목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좀 드릴 거고요. 일단은 수급을 좀 보시게 되면 개인은 지금 계속 사고 있지만 외인도 그렇게 뭐 물량을 많이 들고 있진 않아요. 사실은 들고 있진 않고, 자, 매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지만 올해 이제 연말부터는 이제 매출이 거의 한 2배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거의 직전에 있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큰 폭으로 더 상승하는 모습과 좀 포착이 됐고요. 자, 이제 차트 좀 보시게 되면 기가비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요 한 7만 원 라인이 좀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7만 원 라인을 한번 여러 번 지지를 받고 나서 무너지고 나서 재차 저항이 됐었고, 그래서 돌파했었을 때 한번 돌파한 이후에 이 7만을 다시 지지받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고, 그리고 큰 폭으로 한 번 더 나왔고 시간 조정 이후에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이 7만 원 부분 라인에서 지금 한 번 더 캔들이 지지를 받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이 노란색 선이 오늘 21선입니다. 이 21선하고 지금 이 7만 원 요 사이에서 좀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기가비스를 매수해 이런 말씀은 제가 못 드리고요. 자, 이런 것도 제가 이런 탑정 같은 경우도 무료 공개 방송을 제가 7시 15분에 하기 때문에 그때 들어오신다면은 이 종목도 제가 브리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꼭 방송이 끝나더라도 잠시 휴식 타임을 가지셨다가 무료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도움을 좀 받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산타랠리를 어떻게 보면 좀 앞단에서 끌고 갈 첫 번째 섹터로 반도체 또 가져와 주셨는데요. 반도체 안에서도 정말 많은 섹터가 있는데 일단 관심 주로는 기가비스를 또 가져와 주셨습니다. 한번 살펴보자면요. 영업이익부터 볼게요. 영업이익과 매출액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차트적으로도 7만 원 라인을 지금 다시 또 한번 잘 받쳐주고 있고 21선 사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다 설명을 해 주시기는 한 것 같은데 뭐 매수 시점, 매도 시점을 시원하게 또 안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자기 이렇게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이 7시 15분부터 시작됩니다. 이 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타점 전략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이 관심 종목도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살기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필살기 종목은 멘토님 반도체 섹터일 것 같은데 당연하겠죠?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아, 그래요? 네. 왜 그럴까요? 일단 제가 관심 있게 봤었던 거는 근데 이 종목과 이제 반도체 섹터를 봤었던 거고, 네. 우리나라 어차피 정해져 있잖아요. 반도체 어차피 2차 전지 이쪽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제가 많이 비껴 나가네요.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필살기 종목을 빨리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필살기 종목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관련주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좀 같이 엮여 있는
섹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 주요 매출이 이제 화학 이쪽이었어요. 화학, 뭐 필름 이쪽이 주 사업이었었고. 굉장히 좀 중요한 메리트가 있는 이따 나중에 그 차트 보시면 더 이제 메리트가 굉장히 갈 종목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반도체 어차피 우리가 이제 가까운 미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전기차 AI 이쪽입니다.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이런 주요 부품들이 이제 고성능 뭐 반도체나 아니면 뭐 플리시 기판이나 이런 건데, 자, 그 중에서도 이제 두 가지의 섹터를 갖고 있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이 종목 갑니다. 이 종목 아직까지 저점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기업 중에 하나죠. 바로 이제 우리나라 국내 1위 테스트용 소켓 국내 1위입니다. 점유율 1인 이 기업을 인수를 했고 지분율은 약 한 45%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었던 이런 기판, 소켓 이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분율 같이 갖고 있고 45%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 반도체 이제 글라스 기판 공장 완공 및 반도체 후공정 소재 부품 사업까지 같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고 이제 미국까지 같이 진출하면서 거기서 사업까지 확장을 늘려가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2차 전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이거 지분율 뭐 하나만 가지고 왔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 이제 다른 도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분을 좀 갖고 있어요. 도요타 같은 쪽에서도 지분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도요타 송상이죠. 도요타 송상과 공동 투자 그리고 북미 지역의 동박이죠. 2차 전지, 동박 생산 법인까지 지금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있지만 2차 전지 같이 묶여 있고요. 지금 회사 같은 경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을 거의 다 버리고 이제 완전 신규 전환한 거예요. 2차 전지와 반도체로. 기존에는 화학과 필름 쪽으로 갔지만 미래를 봤었을 때 이 기업의 입장에서도 큰 메리트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탈피하고 지금 계속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폴란드,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북미 연 25만 톤에 대해서 고품질 동박이죠. 현지 공급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도요타 통상도 마찬가지로 지분을 갖고 있어요.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또 공동 투자를 하면서 이 동박, 2차 전지에서도 이 먹거리 중에서 동박, 이 동박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폴란드 쪽이나 이제 말레이시아 이쪽에서 하면서 북미에 연간 25만 톤까지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한번 수급을 좀 볼 건데요. 수급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볼게요. 이제 기관은 지금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어요. 파란불이 나오고 있죠.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가 이제 물량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좀 세워보긴 좀 그렇네요. 연속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외인들이 사실은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면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고 있지는 않고 그냥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확 올라가진 않고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타이밍이 좀 오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개인 같은 경우도 뭐 한 달 동안 동향을 보게 되면은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좀 팔고 있는 모습은 포착이 되죠. 자, 이제 필살기 종목 차트를 좀 볼 건데요. 평상시에 제가 이제 가지고 나왔었던 이런 필살기 종목 같은 경우는 주로 일봉을 좀 많이 가져왔어요. 일봉. 하지만 이거는 일봉이 아니고 여러분들 월봉입니다. 월봉. 자, 월봉으로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는 주가가 아직도 좀 굉장히 저렴하게 있고요.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이제 좀 이제 스윙 중장기 쪽으로 좀 가져가도 충분히 무난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한국 사람들 성격이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아니 나 바로바로 빨리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 분들은 제가 또 이제 데이 트레이드를 좀 잘하다 보니까 그런 종목도 준비되어 있지만 이렇게 좀 느긋느긋하게 큰 폭으로 상승할 종목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월봉 보시게 되면 이 7만 원 부근입니다. 이 7만 원 부근이고요. 이 7만 원 부근에서 기존의 저항 자리였어요. 직전에 있었던 고점이었죠. 이 7만 원 부근을 한번 돌파를 하고 나서 안착하고 폭등이 나왔었죠. 자, 폭등이 나왔었습니다. 자, 폭등이 나오고 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7만 원 이 부근을 지금 외인들이 계속 지켜주려고
계속 주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은 던지고 외인은 잡고, 기간은 던지고 외인은 잡고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7만 원 부근이고 이 월봉을 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7시 15분에 무료 공개 방송을 하면은 그때 또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이런 비전을 봤을 때는 충분하게 상승 모멘텀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도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동박을 키워드로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의 물량이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세봤는데요. 18거래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9거래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말 필살기 종목 중에서 가장 긴 이런 연속성을 또 가져가고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차트도 월봉으로 또 가져와 주셨는데요. 중장기 쪽으로 또 가져가자라고 또 전략을 세워 주셨습니다. 사실 멘토님께서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수익률이 더 크게 가져와 줄 수 있다라는 걸 또 알려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수익률표 보시면요.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워낙에나 또 단타를 잘하시는 분이지만 조금 더 가져간다면 37% 넘는 수익을 또 가져다 주십니다.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는 방송 중에 나왔던 종목으로 분할 매도로 10% 가까이 된 수익을 또 가져와 주셨으니까요. 이런 종목 또 가져가시려면요.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장중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방 입장입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네모나게 생긴 이 QR코드가 방송 50분까지 나갈 겁니다. 이 QR코드를 휴대폰 가져와 주셔서요. 기본 카메라 어플로 사진 찍듯이 찍지 마시고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를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요. 1초 만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또 시작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또 진행될 그런 링크를 이 안에서 또 받아가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지금 부담 없이 활짝 열려 있을 때 들어오셔서요. 어떤 내용을 또 담아갈 수 있을지까지 또 다 담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료 공개 방송 7시 15분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멘토님, 네. 굉장히 방금 분주하셨어요. 안 그런 척 하셨는데,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굉장히 분주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많이 알려주셨는데 정확하게 또 안 알려주셔가지고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뭐 관심 종목, 필살기 종목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알려주실지 예고 좀 해주세요. 관심 종목 필살 종목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제가 뭐 수익률표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데이 트레이딩이 굉장히 많아요. 그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을 좀 가져갔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필살기 종목 같은 경우는 일봉이 아닌 월봉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산타 랠리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다음 주에 이제 미국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는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삼성도 있겠지만 LG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실적이 조단이 가까이 나왔죠. 영업이익이.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고가가 20만 8천 원이에요. 거의 21만 원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고가 대비 좀 많이 빠진 모습입니다. 거의 한 70%, 60% 이렇게 빠져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뭐 기존에 있었던 신사업을 벌였기 때문에 이따가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재무제표도 보면서 같이 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왜 지금 실적이 이렇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왜 필살기를 왜 가지고 나왔는지 이런 것도 제가 설명드리기 때문에 7시 15분에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꼭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그리고 필살기 종목까지 정말 알차게 받아봤습니다. 관심 종목도 꼭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필살기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 꼭 가져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의 수급 여러분들도 놓치지 마시고요. 꼭 따라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6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